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BMW 더 X6 쿠페형 SUV의 원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페형 SUV라고 하는 모델은 BMW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3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생소한 모델이고 디자인도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만들지 않던 그런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GLE 또는 자그마한 모델 GLC에도 쿠페형 모델이 있고요. 최근에는 포르쉐에서 까이엔 모델, 상당히 좀 인기 있는 모델이죠. 까이엔 모델에도 쿠페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럼 커머셜을 조금 보면서 이 차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2020년 GLE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까이엔 쿠페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커머셜은 BMW 더 X6M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커머셜 광고에서도 자신감이 상당히 좀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리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광고를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머리에 남네요. 모델이 살짝 지어주는 저 미소가 BMW의 자신감을 단번에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단연 레이저 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상향등에서 가시거리가 500m까지도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량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세팅 크롬으로 되어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와 같은 이런 독보적인 키드링 그릴이 이 차의 디자인의 특성을 상당히 좀 높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옆면부도 보시게 되면은 이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좋아요. 상단하고 하단의 명암비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근육지 스타일의 그런 몸매를 확연하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뭐 커머셜 영상 보셨겠지만 이런 쿠페형 디자인에서 뒤에 이제 후면부를 이 정도까지 완성도 있게 디자인을 뽑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벤츠 GLE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 차를 보게 되면 약간 소뚜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아마 포르쉐 쿠페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의 SUV의 형상을 좀 많이 담고 있는 편인데, 지금 X6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말 그 높은 차가 아니라면 쿠페형 차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하고 비교한다 그래도 당연 가장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신형 X6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M 모델이기 때문에 이 50DM에 들어가 있는 M 디퓨저라던가 이런 범퍼, 그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명확하게 좀 멋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315, 30 아래 22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휠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 1인치 정도 작지만 편평비는 람보르기니보다 대략 한 3cm 정도 더 넓은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얼마나 고성능의 차라는 거는 타이어 한 부분만 보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는 M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으로 인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고, 가죽 시트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죽은 M에만 들어가고 있는 이제 메리노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 메리노 가죽은 BMW에서 사용하는 가죽 중에 가장 고급 가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번 제가 마세라티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기블리에 사용하고 있는 그 풀그레인 가죽하고 동일한 가죽이거든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가죽의 본연의 그런 느낌이 나는 가죽인데, 와, 이게 최상위 가죽, 독일차에서 제일 좋은 가죽이 마세라티에서 일반 중간급 차량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마세라티가 얼마나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지금 보시는 전자식 기어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탈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볼보에서 스왈로브스키나 뭐 이런 회사하고 뭐 공동 협약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납품 받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납품 받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하단 쪽에 있는 패드도 가죽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스포크로 되어 있는 M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부분도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 스티칭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12.3인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BMW하고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 부분은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물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좋은 오디오죠. 이제 영국 오디오인 BMW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우런 위키스 오디오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 오디오는 다른 브랜드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메스터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육안으로 봤을 때, 또는 뭐 캐딜락의 CT6에 들어가 있는 파나레이,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많이 있는데, 바우먼 위킨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향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아마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M 모델은 알루미늄 아니면 인레이 부분에 이렇게 카본을 사용했는데, 네, 패널 자체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곳곳에 알루미늄으로 세공되어 있는 느낌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3인치로 바뀐 요 내비게이션 부분이 아무래도 예전에 10.25인치보다는 좀 넓은 느낌이 있고, 상당히 좀 뭐 요즘 시대에 잘 맞는 그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기능은 전차종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 크루저 ACC 기능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하고 차선 뭐 변경 알림, 뭐 전후방 충돌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뷰 360 카메라가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옵션의 차이를 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좀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맥포켓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뒷열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하고 C타입 단자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따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전장 길이가 4935mm예요. 휠베이스도 2975라 그러면 상당히 넓은 그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폭 같은 경우에도 2m가 넘어요. 지금 전폭이 2004mm니까 상당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데, 옆으로는 상당히 좀 넓은데 앞뒤로는 조금 좁은 감이 좀 있습니다. 대신 헤드룸 부분은 완만하게 좀 내려가는 부분, 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곡선이 있어서 헤드룸이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실내에서 느끼는 헤드룸 부분은 일반 SUV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약간의 답답함은 있지만은 쿠페형 SUV에서는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그런 헤드룸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앞뒤 간격이 좀 좁아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넓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X7이나 아니면 X5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약간 독특한 디자인의 쿠페형 디자인, 남들이 타지 않는,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단연 지금 보시고 있는 BMW 더 X6를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재원을 조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cc 디젤이라 다 동일한 엔진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30D 같은 경우에는 265마력에 63.2토크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M50D 같은 경우에는 같은 3000cc 엔진인데 400마력에 77.5토크가 나옵니다. 지금 기어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 8단으로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는 30D는 복합 연비가 10이고요. 지금 50D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9.5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1km 정도, 11.1km 정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부스터만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연료 효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30D하고 50D하고는 서스펜션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30D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D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롤 스테빌라이저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디퍼런셜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한 그런 드라이브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어질리티 같은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M에 좀 적용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요즘에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아우디 모델 중에 이제 Q8 모델이 있거든요. Q8 같은 경우에는 45TDI 모델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TDI 모델 286마력짜리 엔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요. 그러니까 약간 아우디 Q8, Q8하고는 BMW M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아우디하고는 좀 다소 다른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위 모델에는 좀 고성능을 내는 모델에는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아우디는 장착을 했고, 오히려 하위 모델에 좀 드라이브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걸로 장착을 했는데, BMW는 M 모델에는 드라이브를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과 디퍼런셜이라던가 스테빌라이저 이런 거 장착을 했고요. 하이 모델에는 조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약간 에어 서스펜션, 오프로드도 약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댑티브한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다는 게, 아우디의 전략과 지금 BMW의 전략이 다소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엑스드라이브 30D X라인 가장 기본 모델인데, 요거는 1억 620만원, 엑스드라이브 30D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1억 1,1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M50D 같은 경우에는 1억 5,210만원 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한 모델이 있는데 X6 X드라이브 40i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M 스포츠 모델이 있거든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1,940만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최근에 다양한 쿠페형 SUV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GLE나 까이엔 쿠페, 상당히 좀 고급 버전에서 많이 이런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 역시 원조 차량 BMW 더 X6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